네, 이어서 두두두 투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개장하고는 28분 정도 지나 있는 현 시점 어떤 전략을 짜봐야 가장 꼼꼼하게 내 포트를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오늘도 이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앞서 2차 전지 시황으로 받아 넘어온 만큼 2차 전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 쭉 꾸준히 강조를 하고 계시죠. 에코프로 BM 오늘장 6%대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오늘 강보합권으로 증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차 전지 안에서는 셀 부분보다는 소재단이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LNF만 약간 눌리고 있고요. 천보 같은 경우 상승폭을 약간 반납하긴 했지만 6%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저희가 다룰 때마다 더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더 가고 있고 이대로 더 가줄지도 궁금합니다. 아직도 싸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직도 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특히나 이 두 종목을 저희가 10월 달 중순 바닥권부터 끌어왔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에코프로 BM은 50%, 에코프로 BM은 100% 가까운 상승분, 에코프로는 100% 가까운 상승분이 나온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싸다. 그래도 싸다. 그래도 쌉니다. 자, 지금 일단 시장의 기류가 이제 드디어 2차 전지를 로봇에 대한 수혜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시작 기발점은 좀 다르긴 했죠.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라는 이슈가 나온 이후로부터 지금 현재 2거래일 동안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차 전지의 분위기를 붙이면서 2차 전지 내 지속적인 우리가 긍정적인 호재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전 상장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 이야기가 나올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이제 알테오젠이 이전하잖아요. 그럼 알테오젠 이외에 시총 1위, 2위 내에 연기금 자금이 더 충분히 많이 들어온 종목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럼 2차 전지나 바이오가 되겠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 자, 지금 최근 내에서 해외 증권사와 국내 증권사의 2차 전지 평가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대한민국 증시내 특히나 10월에서 11월 달까지 발행 나온 2차 전지 레포트를 보시면은 ESS 향과 그리고 EV 향만 보고 있는데 ESS 향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회복이 가능하나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아직 부진하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주류였습니다만 이제 슬슬 기류가 또 바뀔 거예요. 로봇으로 인한 전환으로 분위기는 바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먼저 오늘부터 어제부터 올라온 흐름 내에서 이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소재단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강세인 이유 간단합니다. 배터리 특히나 로봇형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안정성, 화재에 대한 안정성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쪽 향으로 지금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LG 에너지솔루션의 이번에 수주권을 보면서 중국의 보조금 지원 중단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반사수혜다. 초재다.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2차 전지의 강점이었었던 기술력이 이제야말로 부각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셀업체, 소재업체 전반적으로 순환 사이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일단 먼저 좀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에코프로 BM 차트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에코프로 BM입니다. 오늘장 기준으로 지금 결국 우리가 계속 먼저 얘기했었던 일단 1차 18만 원, 여기는 에코프로고 에코프로 BM은 이제 아직 21만 원까지 더 가야 됩니다. 더 가야 되는데 왜 더 가야 된다는 얘기를 꺼내냐? 결국에 로봇 그리고 이쪽으로 붙이면서 현대차도 급등이 나왔잖아요. 최근 시장에서 퍼가 40, 80 넘어가는 2030, 40년도 내지는 2050년도까지 주가 비율을 반영하고 있는 주가들이 한참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로봇 주가죠. 로봇 주가 보시면은 이미 2040년, 50년도까지 성정분 다 내놓은 것 같아요. 근데 2차 전지 지금 위치 아직도 보시자고요. 이게 어떻게 비싸다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최근 고퍼주가 그렇게 많은데. 물론 고퍼로만 따졌을 때는 아직 싼 종목들 정말 많죠. 하지만 같은 수혜 쪽으로 타고 올라가는 종목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아직도 저렴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지금 상승분으로 다시 한번 상승 돌파 형태가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지금 같이 함께 지금 끌고 오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직 할 때가 아니다. 더 기다리자.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최근에 리튬 평가나 소재 시장 단의 이 2차 전지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UBS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 쇼티지 찾아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중국 내 죄송한데 좀 헷갈리는데 장관증권이라는 곳 같은 경우에는 2030년도까지 쇼티지를 이야기하고 ESS 시장은 연간 평균 성장률 30에서 50%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로봇까지 겹붙인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지금
타이트하다. 2차 전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가장 제가 대표적으로 설명드렸었던 게 코로나 이후로부터 웨딩 업계를 보셔라. 경쟁사가 다 없어졌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쇼티지로 지금 다 간다. 지금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 결혼식장에서 대관비 받았었던 적이 없어요. 대관비도 받죠 요새. 그래서 2차 전지가 딱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 대표 경쟁사가 누구였어요? 유럽 사라졌고 대한민국 내에서도 생산 기업들 특히나 무리하게 대출을 만들어냈었던 기업들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금양이잖아요. 뼈아픈 금양이지 않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산 제조 업체 기업들의 지금 전체적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런 수혜권들을 받아갔었다라고 하는 곳들이 전에 질을 통해 가지고 움직였었던 엔캠과 같은 종목들이 CATL 수주권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가는 아직도 싸요. 아직도 쌉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해서 21만 원 정도까지 기술적 상승치까지는 꾸준하게 지금 들고 가야 된다. 코스닥 상승 패시브 자금까지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꼭 홀딩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네. 지금 일단 에코프로비엠은 10월 달부터 좀 끌어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포트는 지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포트에 있는 에코프로까지 바로 넘어가실게요. 네, 에코프로 차트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도 전일 기준으로 정말 강한 상승분이 나왔죠. 지금 딱 보면은 아웃따라 형님이 지금 좀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항상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승분 나올 때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둘 중 두면은 먼저 올라가는 거는 조금 더 가벼운 에코프로다라고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이 두 종목 다 지금 일단 키 맞추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는 오늘 장 내에서 보합권 내지는 지금 현재 계속 0.26%가량으로 양봉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으로 2차 전지의 가장 중요한 거요. CES입니다. CES 2023부터 2024, 2025 그리고 이번에 2026 같은 경우에도 일단 개최 자체는 1월 달이지만 먼저 선행적으로 어느 정도 이 혁신상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한 달 전에 이미 다 공개가 나와요. 그래서 혁신상 받은 기업이 누구였냐? 삼성 SDI. 전체적으로 다 2차 전지 업체였습니다. CES 할 때마다 2차 전지의 기술력은 계속해서 연간 기준으로 지금 계속 진화가 해왔고 소형화와 안정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인 만큼 하락 추세 구간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2차 전지 소재들 먼저 급등 나오고 있는데 최후의 대장이 누굽니까? 결국 소재단에서 리튬이에요. 리튬이 급등 나오면은 앞으로 이 종목들 더 추가적인 상승세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에코프로 지금 위치 기준 한번 보실게요. 지난 매물대가 지금 보시면은 이전에 23년도 때 당시 급등 나왔었던 매물대 구간으로 다시 진입했습니다. 다시 진입한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금까지 홀딩했었을 때 15만 원 넘어가는 구간까지 꼭 쥐고 가셔야 된다. 2차 전지의 상승은 아직도 싸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 얼마까지 보냐면은 이때 23년도 때 당시 고가 기억하시죠? 이때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여지껏 홀딩하신 분들 저는 고생 많으셨다라는 얘기 좀 먼저 전해드리면서 아직 덜 간 2차 전지 소재단 종목들 셀 기업들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오늘도 잠시 후 2차 전지 쪽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네, 2차 전지 아직도 싸다라는 말을 항상 해주시고 강조를 해주시곤 하는데 그렇다면 또 지금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약간의 우려감 섞인 시선도 던질 수밖에 없는 게요. 간밤에 반도체 겨울 말고 전기차 겨울이라는 표현을 쓴 모건 스탠리의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물론 앞서서 EV나 ESS를 볼 때 전기차 쪽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로봇 모멘텀을 안고 간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정리를 해주셨지만 저거 진짜 신경 안 써도 될까요? 확답 한번 듣고 싶어요. 2차 전지 전기차 암울하다. 이 전망이 몇 년 동안 나왔어요, 사실. 24년도, 25년도 이 바닥권에서 이번 달에 10월 달부터 바닥 올라오기 전부터 저 얘기 계속 들어왔어요. 네. 근데 크게 신경 써도 될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달았잖아요. 결국 새로운 성장 동력을 먹으면서 잘하고 있는 게 현재 2차 전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건스트리는 전기차가 암울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전기차 시장 파이가 지금 가장 큰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미국이랑 중국 중에. 미국? 중국이에요.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원 속도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친환경 자동차 출하량이 40%를 차지를 합니다. 근데 이 중국에서 탄소 배출 절감 목표까지 새로이 내놓으면서 2030년도까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생산률 그리고 출하율을 80%까지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2차 전지와 당장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는 좀 암울하다라는 이야기 꺼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기차 시장이 그래서 사라졌냐? 최근에 내연기관 쪽 어느 정도 해제를 해주잖아요, 다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하지만 전기차라는 시장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꾸준하게 그런 파이가 늘어나는 부분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고 전기차 아무래요. 그럼 테슬라 이제 전기차 사업 안 합니까? 그럼 안 할까요? 내연기관으로 바꿀까요 갑자기? 아니요. 안 바꾸죠.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네, 각 기업들의 지금 일단 전환 속도는 그대로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내연기관 쪽에 이제 많이 눌렸었던 이 규제권들을 이제 좀 해제해주는 순간이기 때문에 암울한 거는 주가가 그러면은 지금 못 올라가고 있겠죠. 암울하다는 표현보다는 지금 ESS와 그리고 로봇향 전기차 쪽에 대해서 이제 원자재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구간이 창출되기만큼 그래서 성장 모멘텀과 전기차의 안정성, 원자재 소재단의 상승분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기 나왔기 때문에 좀 다른 종목들도 빠르게 넘어갈게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소재단이 좀 먼저 강해요. 소재단. 네. 소재단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러면은 전고체 쪽을 좀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전고체 관련주들 앞서가지고 좀 보고 넘어가실 텐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요?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자, 오늘 기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결국 지금 보시면은 지난 이제 매물대 구간 돌파 시도 자리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저항대 돌파 시도하려고 하는 위치까지 거의 다 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소재단으로 간다면은 엔캠이 저는 정말 더 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종목이 너무 저평가요. 근데 이 종목 좀 기억해 보시면은 이전에 IR 실수로 인해 가지고 정정 공시까지 내놨는데도 눌려놨어요. 그 이후로부터 반등 만들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간이 걸린다. 아마 CATL과의 확정적인 공시 계약이 나오면은 못해도 11만 원을 넘어가는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엔캠도 지금 일단 저항대까지 붙여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전반적인 2차 전지 소재단들 흐름이 먼저 좀 움직이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서 오늘은 셀업체 가지고 나왔어요. 셀업체 잠시 후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들어가 볼 셋업체는 또 어디일까요? 로봇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단 2차 전지의 상승세 계속해서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리뷰로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슈로 다뤄보려고 했던 게 저희 포트 안에 있어서 삼성전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기은하나가 시황 짚을 때도 잘 짚어줬는데 유리기판도 사실은 새로운 기대감 또 새로운 미래를 보고 달려가는 섹터죠. 이 안에서 또 호재 건수가 나왔어요. 삼성전기 수익률 14% 넘어가고 있는데 이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셔도 좋고요. 삼성전기 어떻게 가지고 갈지도 궁금합니다. 삼성전기가 사실상 뭐 부품사 기준으로 가장 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유리기판 섹터도 분명히 붙어 있지만 네. 얘는 유리기판만 하는 게 아니다. 아니다. 카메라, 모듈, 그리고 AI까지 전반적으로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한 안정적 성장이 가장 이어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오늘장 기준 뭐 지금 현재 2.5%가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유리기판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아직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매출이 좀 발생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성장 형태가 막 넘어가는 그런 구간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삼성전기를 오히려 뭘로 보시면 좋을 것 같냐? 카메라 모듈. 이쪽도 결국에는 그러면 이 카메라 모듈이라고 하는 게 뭘로 들어갈까요? 로봇의 눈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삼성전기와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도 지금 보시면은 왜 손절하면 안 되냐? 20일 이평선을 무너지지 않는 이 우상향 모습.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종목을 그럼 나는 아직 없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 매수하셔야 된다? 20일 이평선에 터치를 할 때. 이렇게 지금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차트가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삼성전기는 지금 이제 유리기판뿐만 아니라 소재, 카메라 그리고 카메라 모듈 추가적으로 로봇까지 한번 연결 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토끼를 다 가지고 있는 삼성전기입니다. 카메라 모듈까지 모멘텀 확장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포트에 100% 수익률이 넘어가는 종목이 두 개 있어요. 바로 주인공은 한라캐스트 그리고 우림 PTS입니다. 로봇주는 계속 야금야금 잘 가지고 있는데 로봇주 장 초반에 약간 눌리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다 같이 고개 또 들어주고 있거든요. 이 두 종목 목표가 얼마예요? 슬슬 좀 일단 이전 시간부터 어느 정도 원금은 찾자라고 말씀을 전에 드렸잖아요. 네. 원금 찾은 수준에서 지금은 물량 조금씩 더 덜어놔야 될 것 같아요. 로봇주에 대한 이슈가 지금 1월 달까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해 드렸지만 사실 100% 가까운 수익을 본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나 FOMC 내외 변동성까지 분명하게 남아있는 만큼 지금 현재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 보시면은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구간부터는 어떻다? 이격이 크게 벌어졌다. 이격이 벌어진 순간부터 어느 정도 좀 주의스러운 상황을 좀 염두하셔야 되고 오늘장 아무리 상승분이 나온다고 해도 지난 고점 29,000원 넘지 못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시는 구간에 좀 진입했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한라캐스트 그리고 우린 PTS도 물론 100%를 넘어갔지만 저는 이 종목을 좀 보고 싶어요. 어디요? SBB테크요. SBB테크 어제 또 급등 나왔잖아요. 맞아요. SBB테크입니다. SBB테크로 좀 리뷰를 돌린 게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명확한 목표가 제시가 41,000원이었어요. 네. 근데 어제 기준 보시면은 어디서 머물렀냐? 딱 41,000원에서 기술적 자리에서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물론 재료도 너무 좋았죠.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표를 정해놓은 구간까지 최고 목표치를 지금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 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런 구간을 만들어내는 종목들 그리고 이격을 많이 벌린 로봇주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순환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2차 전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봇주로 거둔 수익을 어디로? 2차 전지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2차 전지 바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포트 안에 있는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비중 약간씩 줄이면서 주도주 투자와 함께 발맞춰서 포트 새롭게 짜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셀업체 한 가지 공략하신다고 하셨는데 눌려있을 때 또 들어가야겠죠? 어디 들어갈지도 궁금한데요. 원래 이미 포트에 담고 있는 종목인데 포트 또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가지고 나온 종목이고요. 앞에 삼성전기 했잖아요. 네. 네, 또 삼성입니다. 현재가 30만 9,50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삼성 SDI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예요. 삼성 SDI도 이전에 테슬라향 휴머노이드 원통형 배터리와 동일합니다. 말씀 전해드리면서 탑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에 삼성 SDI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셀 업체들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언제다? CES2026이다. CES에서 이제 앞으로 2차 전지 기술력들이 새로이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로봇과의 연관성을 같이 붙여나가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은 소지가 먼저 강합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들 이쪽들이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셀업체들이 움직일 건데 다만 셀업체들이 그러면 먼저 올라간 소재단 대비해서 보다 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접근을 해볼 법하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삼성 SDI를 가지고 나왔고요. 테슬라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장착을 합니다.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이 원통형 배터리 기술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성 SDI에서 3분기 컨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2030년 기준으로 로봇 시장 배터리가 60만 대 수준으로 급속 성장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만큼 셀 업체들 그리고 2차 전지의 성장판은 이미 크게 열렸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 참 좋아합니다. 하락이 마무리된 이후 횡보 구간에서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이 우리 단기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어때요? 다시 정배열로 돌린 시점까지 딱 만들어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 나온 이후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결국 지난 고가 자리까지 맞추는 모습 나오고 돌파가 나왔다는 점까지 딱 기억해 보시면은 지금 접근해 볼 법하다 말씀 전해드리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자, 가격 전략은 목표가 40만 원으로 1차적으로 먼저 매물대 자리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5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이제 전체적인 종목들이 아마 강세로 전환되는 그 모습이 저는 아마 눈앞에 그려집니다. 남은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여타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2차 전지들 모두 급등분 나오기를 기대하도록 하고요. 오늘 2차 전지주들 장 끝나고 또 다시 한번 오늘 체크하고 넘어갈 거니까 장 끝나고 4시 유튜브 주범수 매니저 검색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후속 전략까지 함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삼성 SDI 편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